괜찮아? 잘생겼어. 자, 너희 어디가 있다. 괜찮아. 혹시 또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찍어놓는 거고요. 자, 봐봐. 자, 이주기 원자라고 써있죠. 문제 읽을 때 이주기라고 써있으면 땡큐야.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요? 나오면 2, 3주기라고 써있죠.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정확히 안 주죠. 자, A부터 F라고 써있고 원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원자는 무슨 힌트를 주는 거죠? 전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죠. 그지? 원자 번호 알면 전자 개수 알 수 있죠. 원자라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바닥 상태라는 말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규칙에 딱 맞게끔 탁탁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녀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과 폴전자수 개념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낸 문제. 그죠? 이 주기에 있는 이 녀석, 폴전자수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고요. 끝났어. 이 주기 중에 폴전자 3개인 거 아까 얘기했죠? 끝났어. 누구죠? 얘가 바로 질소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홀전자가 2개인 건 두 녀석 있습니다. 요 녀석과 요거 있죠? 그럼 요거 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까? 당연히 산소가 더 크겠죠. 유해학자가 크니까. 둘이 두 녀석 중에 하나가 탄소고 하나가 산소인데 당연히 이온 에너지가 더 큰 녀석이 산소고 요 녀석이 탄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요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딱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거 3개 있죠? 3마리 있습니다. 3마리 중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3마리 중에 하나인 거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자, 요 탄소, 산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죠? 그죠? 일단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요 0개는 누구 있어? 베릴륨과 네온이 있죠? 그죠? 근데 베릴륨과 네온 중에 만약에 얘가 베릴륨이라고 한다면 탄소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작다.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작다. 맞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네온이라고 한다면 이온 에너지가 엄청 커야 되죠. 누구보다? 탄소, 산소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러므로 요 0이라고 찍혀있는 이 녀석은 네온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고 얘는 네온이 아니네. 네온이라면 여기 찍혀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네온이 아니고 누구다? 베릴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은 어때요? 베릴륨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외 규칙이 나오죠. 자, 베릴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데 자, 이 녀석 1이니까 붕소 또는 산소인데요. 산소인데 아니다, 뭐죠? 1이죠. 플로린이죠. 붕소 또는 플로린인데 베릴륨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작다. 작다? 와, 하나가 아니구나. 요거 있구나. 자, 플로린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왜죠? 베릴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훨씬 크잖아. 근데 B하고 C는 얘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린은 아니겠네. 둘 중에 이온 에너지, 즉 여기 1, 요 둘 중에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누구예요? 베릴륨이 되겠죠. 그래서 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붕소가 리튬보다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얘가 위의 녀석, 요 녀석이 붕소고 요 녀석이 리튬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베릴륨이 4번이고 붕소가 5번인데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낮은 게 말이 되나요? 맞죠? 2족과 13족 예외 규칙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죠? 맞는 겁니다. 찾았어요. 실제 원소기호 다 썼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19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20번 갑시다. 자, 20번은 이주기. 그래서 이주기 바닥 상태. 다음 힌트죠. 바닥 상태. 원자도 힌트고요. 세 녀석을 했고요.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비금속이니까 아마도 이거 네온 빼고 나머지 비금속이니까 한 탄소 정도부터
이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먼저 알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원자 반지름이 C가 제일 작다. 일단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가장 C가 맨 오른쪽에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A가 가장 크다. 자, 이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A가 가장 또 오른쪽에 있어야 하네요. 근데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게 C인데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또 A래요. 뭐가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외 구간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 느껴지나요? 그래서 아마도 C가 원자 반지름은 제일 큰데 이온화 에너지도 그러니까 C가 원자 반지름은 C가 제일 크고 이온 에너지는 A가 가장 크고 이것도 이제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힌트가 되는데요. 홀전자 수가 B와 C가 똑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후보로 삼은 요 녀석들 중에서 홀전자 수 똑같은 건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탄소고 하나가 산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산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가 이렇게 두약인데 홀전자 수가 둘이 같은 것 중에서 반지름은 C가 더 작다고 생각해. 요 녀석이 혹시 C가 아닐까? 자, 이거를 자, C라고 한다면 얘가 B가 되겠죠. B. 홀전자 수 같은 B와 C 중에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은 녀석을 오른쪽에 배치한 거야. BC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외 구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남은 게 얘가 A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점점 올라가는 중에서 여기서 이온 에너지가 15, 16쪽이 예외 구간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가장 이온 에너지 큰 거는 A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BAC 탄소, 질소, 산소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BC는 나왔습니다. BAC B가 A가 B가 C가 누구냐 했을 때 A가 질소, 그 다음에 B가 탄소, C가 산소네요. 산소. 자, 홀전자 수는 A가 B보다 크다. 홀전자 수는 A가 B보다 크죠. 3개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C다. 맞죠? 산소니까 이거 맞는 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은 C가 B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얘가 왜냐면 원자 번호가 크니까 유효 핵전은 크겠죠. 그죠? 당연히 큽니다. C가 B보다 큰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보이는 거야. 필요하면 뭐 해야 돼? 이걸 그려놔. 그죠? 그려놔. 이렇게 끝에다가 시험 칠 때 그려놓습니다. 미리 그려놓는 거는 컨닝 아니잖아. 그지? 미리 그려놔. 막 그려놔.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이거 안 바뀌잖아. 그려놓으세요. 시험지 받자마자 시작하면 그려놔. 당연히 이거 나올 거니까 그려놓으세요. 풀면은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20번 끝났습니다. 21번 갈게요. 자, 표는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는 말도 힌트죠. 연속적으로 나오는 3주기, 여기 있네. 3주기 원자들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크게 변하는 곳을 찾아야 되죠. 여기가 가장 크게 변하는 거 보이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B 같은 경우는 확실하네요. B는 1, 2, 3, 4 제 4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걸로 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다시 말해서 원자과는 3개니까 알루미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요 녀석일 수도 있고요. 요 녀석일 수도 있고 요 녀석일 수도 있네요. 가능성은 3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A, B, C 3개니까 그죠? 3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니다. 근데 연속이긴 하니까 원자 번호 순은 아니지만 연속이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자. 일단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게 보이죠? 얘는 더 큰 게 보이죠? 그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 구간에 속해 있죠? 여기니까.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라면 마그네슘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게 요 녀석이 보이네요. 보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나트륨이라면 더 작아지겠죠? 알루미늄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맞나요? 맞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면 딱 예외 없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맞나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걸 볼까요? 얘가 알루미늄인데 C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거 규소라고 한다면 하나는 마그네슘 이온을 하잖아.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죠. 둘 다 작아야 돼. 둘 다 커야 되죠? 알루미늄보다 둘 다 에너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작은 건 말이 안 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끝났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확증할 수 있어요. 자,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만 보더라도 얘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녀석이 나트륨이니까 이 녀석이 나트륨인 걸 알 수 있고요. 제일 큰 녀석은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끝났네요. 자, 제1에 비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건 바로 하나를 딱 떼내고 두 번째 걸 떼낼 때 엄청 커진다는 뜻이니까 제 1쪽을 의미합니다. 1쪽을 의미하는 거야. 이 값이 가장 큰 녀석은 1쪽을 찾으라는 거니까 누굽니까? A죠. A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B가 아니라 A야라고 해요. A야. A가 나트륨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C가 B보다 크다. C가 2개, B는 3개니까 틀렸죠? 작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가장 큰 원소, 유효액전화가 가장 크려면 원자 번호가 가장 커야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맞네요. 디귿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이용해서 요 누군지를 3주기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22번도 봅시다. 자,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2주기와 3주기 원자의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써있습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고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했고 2, 3주기라면 아마 2주기, 3주기에 연결된 걸 겁니다. 기억납니까? 2주기하고 3주기 중에 누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죠? 2주기도 더 크죠? 그래서 위에 줄이 2주기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아랫줄이 3주기에 해당하는 거겠다라는 거 정도로 예상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2란 요 녀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따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럼 경향성에 근거해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경향성이 13, 14가 예외고 16, 17이 예외였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2주기가 끝나고 3주기가 시작되는 거이기 때문에 맞죠? 2주기 끝나고 3주기가 시작되는 연속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아마 끝부분,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2주기 뒷부분. 다시 말해서 저기 예외. 이 첫 번째 요 예외 구간 BC가 2주기 뒷부분. 여기죠. 16, 17쪽. 산소와 플루오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기가 막혀? 이렇게 산소네, 요게 플루오린이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까 경향성, 제2 이온화의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3주기의 또 첫 번째 예외관이 여기죠. 3주기니까 그 다음 주기의 예외는 어디? 13, 14주기 되겠네요. 누구죠? 13, 14니까 알루미늄과 규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이니까 플루오린, F가 뭐야? F가 마그네슘일 거고. 잘 봐! 얘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에요. 얘가 그래서 9번. 얘가
이거 그죠? 10번 네온이죠. 네온. 얘가 18쪽이야. 얘가 18쪽이야. 얘가 질소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 찾았어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친 나트륨을 이용해서 이거 전부 다 이주기지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나있죠? A부터 E는 다 이주기야. 틀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이주기 아니고 나트륨은 3주기잖아 원래. 그래서 요거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문제에서 꼭 우리 낚시질하는 그런 문제가 이겁니다. 요거는 요 3주기 중에 하나가 이게 딱 들어있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D이다. D가 누구야? 네온이죠. 네온이다. 맞나요? 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3주기는 다 작아지니까 제일 큰 거는 네온이 맞죠? 맞죠? 그래서 D이다는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1에 대한 제2 이온은 이거 가장 큰 거. 뭐랬죠 이거? 하나 뜯어내면 껍질이 확 바뀌는 거. 그죠? 이게 이 패턴이 가장, 요 비율이 가장 큰 녀석은 1족 원소라고 했죠? 바로 1족에 해당하는 나트륨. 맞네요. 라고 해주십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은지야, 다 접수했어? 다 알겠죠? 23번도 볼게요. 23번. 자, 원자번호 연속이고요. 또 이주기 원소라고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땡큐죠. 그리고 제1과 제2 이온 에너지를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2일까요? 당연히 밑에 게 이겠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아래가 될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가 위에 거가 될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여기 예외 구간이 나타난 거 보이죠? 제2 이온 에너지가 더 크죠? 야, 제1보다 제2가 더 큰 거 아니야, 당연히? 또 책으로 말해줄게요. 반대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충돌했어요, 지금. 3.5와 4.2. 자, 제1보다 제2가 이온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죠? 맞죠? 이게 제1 이온 에너지고요. 제2 이온 에너지고요.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긴 있군요. 괜찮아. 됐죠?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제1이 아래쪽이고요. 제2가 더 에너지가 많죠? 자, 그럼 다 갈게요. 제1 이온 에너지에서 예외 구간을 찾으면 아까 말했듯이 2족과 13족일 수 있고요. 15족과 16족일 수 있겠다라고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속이라면 얘가 2, 13, 1가 1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2주기니까 어디 있어? 여기죠? 2주기에 여기니까 리튬이겠네요. 리튬, 베릴륨, 붕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쪽이라고 한다면은 15, 16이니까 탄소, 질소, 산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까? 해볼까요? 만약에 얘가 비교할게요.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한다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고 여기니까 15, 16, 17 봐봐. 질소, 산소가 예외였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예외가 끝났으니까 질소, 산소 15, 16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14, 15, 16 요게 구간이고요. 제2는 다음이 16, 17이 예외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여기는 그냥 2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꺾일 거니까 제1은 요 패턴이고요. 제2는 요 패턴이고 제2는 요 패턴 되겠죠? 제2는 여기가 꺾일 테죠. 여기는 여기서 이만큼 보고 있는 거니까 저게 맞겠네요. 자, 앞에 거는 왜 안 되나 볼까요?
앞에 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거라면, 이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앞에 거, 여기라고 한다면은, 여기니까, 이게, 베릴륨이고, 얘가 붕소이고, 얘가 리튬이잖아. 리튬 같은 경우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제2는 어때요? 엄청 확 증가하죠. 요만큼 같은 간격으로 다른 것이 증가하는 요 에너지 간격과 리튬의 제1과 제2 에너지 간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확 증가해야 되니까. 요 간격이 같으니까 리튬은 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 두 경우 중에서 15, 16족, 14족, 15족, 16족이겠구나 해서 탄소, 질소, 산소가 맞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리튬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B가 가장 크다. 질소가 가장 크다. 질소 이제 보이죠? 세계로 가장 큰 거 알고 있죠? 질소 15족이 아까 제일 많아라고 했던 거 그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 얘는 4개고요, 5개고, 6개니까 15개. 맞죠? 원자, 전자수 15개 맞고요.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제3. 제3은요? 제3 뭐 제일 크죠? A가 가장 크다. 일단 A가 가장 왼쪽이니까 A가 가장 클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외 구간을 적용하더라도 클 수가 없겠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려봐도 되겠지만 그냥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놈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3개니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크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답은 3번 답입니다. 약간 이걸 뭔지만 찾아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이 제일 크다는 것은 한번 볼까? 여기가 예외고, 제2는 여기가 예외고, 제3은 여기가 예외니까 탄소, 질소, 그래서 탄소, 질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제3이야. 제3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탄소, 질소, 탄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계속 올라오니까 제일 큰 건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거야. 세 번째 질소야. 그래서 산소니까 16. 요거 C가 됐어. 이거 A가 아니라 C라고 써요. 패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오더라도 패턴을 그리면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A가 될 수는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됐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봅시다. 24번. 자, 다음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 W, X, Y 4개네요. 4개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요. 홀전자 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알려줄까요? 자, 홀전자 수가 W가 제일 크다. 산소, 플루오린, 무슨 없어?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홀전자수 1, 0, 1, 2, 3, 2, 1, 0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얘는 2개, 1개, 1개, 0개 제일 많은 건 산소네요. 끝났네요. 제일 많은 거 혼자밖에 없죠? 산소. 이게 3개만 따지고 있구나. 산소가 W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정도 되겠네요. 제일 많은 거. 자, 홀전자수 체크했고요.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크다. 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원자 반지름은 요 녀석들이 크겠죠. 3죽이니까 아래 것들이 더 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부터 Z의 이온들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들을 이온되면은 네온처럼, 얘도 이온되면 전자 버려서 네온처럼 될 겁니다.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조합을 해볼까요? W, Y, X, Y, Z. 만약에 W가 산소라고 한다면, 자, W가 Y보다 크고 X보다 크다. 산소라고 한다면, 자, 홀전자수 적으면 되게 많네요. 후보가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크고 x 그리고 z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라고 한다면 하나짜리 커야 되니까 무조건 얘는 하나 0밖에 없으니까 하나짜리 홀전자 수가 얘가 2개고 하나고 0개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부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잖아. 그지? 무조건 커야 되니까 1과 1로 겹치지만 부등호니까 무조건 2, 1, 0이네요. 그럼 정해졌네요. 얘는 2 하나 있고 0 하나 있으니까 얘가 마그네슘이고요. 얘가 무조건 산소네요. 그죠? 정해졌습니다. Y만 누군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만 누군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Y는 후보가 2개죠. 하나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플루오린이거나 나트륨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크다. 아니,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나트륨이겠죠? 여기 있네요, 나트륨. 이거인 거 확정입니다. 끝나네. W는 산소, X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Z만 찾아야 되겠네요. Y는 나왔고, W가 산소고요. Z는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녀석이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녀석 누구죠? 산소 플루오린. 플루오린이죠? 이건 플루오린. Z가 플루오린이겠네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자, 두 자료 이용해서 누군지 다 찾아냈습니다. 자, 부등호가 되게 큰 힌트가 됐네요. 부등호 요게 가장 큰 힌트가 됐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전자 수는 Z가 X보다 크다. Z가 누군데? Z가 플루오린이고요. 얘가 플루오린이고 X는 마그네슘인데 홀전자 수가 마그네슘은 0개죠. Z는 누구지? 플루오린 누구죠? 이거 1개죠? 맞는 말이네요. 맞다. 기억 맞다. 자, 두 번째.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Y하고 Z. Y는 나트륨이고요. Z는 플루오린인데 둘 다 이온 되면은 네온처럼 되니까 전자수는 똑같아. 즉 껍질 수는 똑같아. 근데 원자 반지,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유효 핵전할 테니까 원자 번호 11번인 녀석이 더 세게 잡아당겨서 이온 반지름이 작겠죠.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2 이온에너지가 가장 큰 것 W이다. 자, 그럼 W와 X, Y, Z 중에서 어디 보자. 산소 플루오린. 그러니까 얘가 W. 그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이 Z, WZ. 제2죠. 제2니까 여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네요. 이제 2니까. 그렇죠. W랑 Z만 비교했을 때 이온 에너지가 큰 것은 W가 더 큰 게 맞죠? 잠깐만. 16, 17, 17 맞죠? 맞고. 작아서 봅시다. 일단 W랑 Z만 비교했을 때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제2구나. 제2니까 나트륨이 또 있네요. 나트륨은 아까 그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가 원자가 하나니까 제2 이온 에너지가 훨씬 커진다는 거 얘기했었죠. 훨씬 커집니다. 하나를 뜯어내고 나서 두 번째 뜯을 때 원자 번호가 무려 11번이니까 얘보다 산소보다 훨씬 더 두 번째 걸 뜯어내기가 힘들 거다라고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요 둘만 비교하면 W가 맞지만 얘가 나트륨까지 비교하면 나트륨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W라고 하면 안 되고 X가 돼야 합니다. X가 가장 크다라고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고려할 게 많죠. 우리 고려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 보이지만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거 물어보네. 또 홀전자수야. 또 제1 이온 에너지야. 이게 좀 진짜 반복 숙달을 통해서 너무 이제 어렵다는 느낌보다 또 이거 나왔어? 이런 느낌이 되어야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나왔어? 또 이거 물어보. 이제 지겹다. 이런 정도까지. 맨날 같은 거 물어보는 거 보이죠? 처음엔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만 나중엔 이거 안 쓰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쓰고도 당연히 이거지. 이거 질소네. 안 쓰고도 알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풀어준 거 다시 한번 푸는 시간 가지고요. 선생님이 그동안 프린트 뽑아놓은 거 정리해 줄게요.